자, 2부는 놀이가 결핍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놀이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라는 문제로 한번 논의해 볼까 하는데요. 놀이가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아까도 잠깐들은 나왔습니다만, 자, 송 선생님, 놀이의 결핍이 주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예전에 생각했던 저희 학창 시절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 당장 몸으로 뛰어노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이게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 여러 가지 뭐 지지도 받고 응원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감하는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맺음 자체가 놀이를 통해서 일어날 때 굉장히 놀이에 좋은 효과인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폭력이고, 굉장히 애들이 생각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하고 뭐 ADHD나 우울증이나 그리고 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심리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놀이만큼 아이들 이거 같이 함께 노는 놀이만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지 못하기 때문에 교감을 못하게 되고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그게 폭력으로 표현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전가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놀이가 아이들을 존재를 표현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가장 그 근원적인 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근원적인 힘 외에도 어떠한 놀이의 어떤 역할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놀이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놀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 그러니까 지적으로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회성,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이는 아이들이 세계를 배워나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세 번째 놀이의 힘에 주목하는데, 세 번째는 그 미래 교육이 향하고 있는 그 가치,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게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동물과 그리고 또 모든 비인간 사물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무엇보다 놀이를 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놀이가 사실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 그리고 또 인간이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이 놀이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놀이를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놀이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두 분 말씀드린 다 이제 놀이가 결핍됐을 때 나타난 현상은 거꾸로 뒤집으면 놀이가 줄 수 있는 힘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또 편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어린이들은 놀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배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분명히 깨우쳐야 될 부분일 거랍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긴 시간 또 머무르면서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균형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 놀이로 배울 수 없는 것들 있다라는 거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에서 분명히 담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만병통치약인 것, 또 과장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 의미까지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연관된 질문들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같이 노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혼자 노는 건 그러면은 놀이가 아닌가?
혼자 노는 것도 저는 놀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혼자 노는 것이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10이라면 여럿이 같이 노는 것은 100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놀면 아이들이 여럿이 같이 놀면 놀이의 꼭지점이라고 정점을 딱 찍어요. 굉장히 놀이로 카타르시스 같이 이제 느끼면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저녁에도 집에 가자 그러면 쉽게 가거든요. 근데 보통 놀이에 잘 끼지 못하고 언저리에 계속 있던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미진한 마음이 있어서 더 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은 놀이의 정점을 못 찍었다. 본인이 놀이의 정점을 찍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오늘 잘 놀았다.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계속 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놀기만 한다거나 끼고 싶은데 못 끼면 그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정가희 교수님은? 제가 이번에 놀이의 정의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국어서전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저는 이제 혼자 놀이를 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혼자 놀이를 일반적으로 그게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가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튼이라는 놀이 이론가가 1930년대에 아이들의 사회성을 놀이랑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비놀이, 병행놀이, 혼자놀이, 그리고 연합놀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면 놀이도 혼자 노는 것에서 함께 놀이로 발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혼자 놀이가 유아교실의 큰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미래의 학업적인 그런 어떤 이제 무능력을 예견하는 인자로까지 그런 연구들이 막 한동안 쏟아졌었죠. 오히려 혼자 노는 아이들은 협상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가상을 그때 즉자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혼자 노는 것 자체가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놀이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 즐거움이나 자유로운 선택이나 몰입 같은 것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혼자 놀이야말로 그게 놀이다운 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같이 놀다가 어떤 이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계속 위축된다면 한동안 혼자 놀면서 그런 힘을 키우는 것도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잘 놀면서 점점점 또 같이 또 잘 놀 수 있는 능력도 키우게 되겠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혼자 잘 놀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놀고 있으면 혼자 온갖 상상을 하면서 놀잖아요. 뒤에서 이제 어른이 아유 참 쟤는 혼자서도 잘 놀아 그러면 뿌듯하면서 이제 되게 더 열심히 잘 노는 척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편협 선생님은 이제 놀이터를 또 디자인하시고 또 공간을 기획하시고 이러면서 혼자 놀이, 같이 놀이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좀 놓고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네. 저도 이제 전 선생님 말씀이나 생각처럼 얼마든지 혼자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혼자와 여러 그 사이에 놀이에서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이제 넓다라는 것들을 좀 헤아려 주시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같은 또래끼리 이제 여럿이 모여 노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령이 다른 아이들이 섞여서 노는 이런 환경은 매우 풍성한 놀이 환경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여기에 남녀 아이들이 함께 성이 다른 친구들이 섞여 있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의 어떤 놀이 환경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3부로 넘기면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풀고 왜곡을 극복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또 많이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기존의 관념에 도전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은 놀이와 나쁜 놀이라고 하는 구분은 있는 것인가? 이거 편 선생님 말씀 먼저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좀 짐작되실 텐데, 좋은 놀이, 나쁜 놀이는 저희들 성인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생각들이나 어떤 윤리라든가 어떤 가치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10살 안팎의식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설령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거 윤리적으로 저거 좀 그런 부분인데 라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허용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허용의 시간이랄지 폭이 그래도 좀 넓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좀 더 해보고 이러면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안 해보고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 너무 바람직한 놀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놀이 그런 것들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허용의 범위를 넓게 하는 게 놀이의 좀 본질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쭉 해서 또 놀고 있으면 개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기도 할 테니까 뭐 어른의 개입 문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가희 교수님 이런 바람직한 놀이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 저는 바람직한 놀이와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인데 놀이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부모가 원하는 놀이를 바람직한 놀이라고 어른들이 원하는 놀이를 바람직한 놀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놀이에는 그런 바람직한 것과 뭐 나쁜 것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놀이다운 놀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놀이다운 놀이면 되고. 네, 놀이다운 놀이면 된다. 그 놀이와 교육과의 관계도 내쳐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드릴까요? 이렇게 왜 기획된 놀이라는 게 워낙 많아서요. 예. 놀이가 이제 교육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놀이는 교육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놀이가 곧 교육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약간 그 본말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개입하고 싶어 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질문 하면서 애가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인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은 배우려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노는 거거든요. 놀려고 노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무의성, 그게 놀이의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어른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교육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이 좀 위험해 보여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놀이터를 또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어서 관리된 놀이터에 대한 욕망들이 많으니까 또 아이들 놀이방 같은 거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은 애들이 서로 장난감 뺏기를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어서 자꾸 개입하게 되는 또 일도 벌어지게 되던데 자, 어른의 역할과 이 놀이터 또 안전한 어떤 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랄까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을까요? 편하면 선생님. 놀이라는 것은 어른들, 성인들, 양육자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어린이들의 모든 행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떤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도무지 어른들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뭐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낱낱이 지켜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죠. 네,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저희들이 살았던 그런 시절과 지금 시절이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성인들이 어린이들 가까이에 지금 너무 많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못은 헤아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린이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이 어린이들 바라보는 어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항상 어린이들 가까이, 청소년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음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떻습니까? 숨막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제가 뭐 해방시켜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 이렇게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적당한 거리랄까요? 뭐 이제 이 문제 정도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정가희 교수님은 이 어른의 역할, 어른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른이 만약에 아이의 진정한 놀이 친구로 같이 놀면 얼마든지 좋을 텐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 사회의 놀이에 대한 일종의 어떤 편견들 중에 하나가 올바른 놀이가 따로 있다, 또 가치 있는 놀이가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단순한 놀이보다는 복잡한 놀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놀이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놀이에 들어와서 인도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놀이의 흐름을 깨트려요. 어른이, 교사가. 그래서 사실 잘 되고 있었는데 놀이가 굉장히 이렇게 흥왕하고 있었는데 맥락을 딱 끊는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놀이를 망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놀이 한복판에 들어와서 막 지도를 하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입을 하느니 저는 차라리 옆에서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차라리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내가 아이들과 놀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거든요. 애들이 놀아주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교사와. 왜냐하면 어른들이 더 아이들보다 잘 못 놀아요. 놀이성도 떨어지고요. 이제 그런 걸 놀이성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한 놀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지만 애들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없는 가운데 뭐까지 가르치려고 들면 놀이를 망치게 되니 차라리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혜문 선생님은 놀아주십니까? 놀아주심을 당합니까? 뭐 솔직히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망토 아시나요? 망토 뒤집어쓰면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제가 이제 그 모험 놀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플레이 워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 워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망토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놀이들의 어떤 그런 방향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플레이 워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그 모험 놀이터 궁금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무슨 남다른 일을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하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오며 가며 그냥 이렇게 지내고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가 좀 필요하다 지금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는지 잘 챙겨주고 지금 톱이 이빨이 나갔다 그러습니까? 톱날을 갈아주고 뭐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것들이 좀 성인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도시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좀 놀아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놀아준다라는 것은 벌써 이 주종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안타깝게 좀 보니까 내가 좀 놀아줘야겠다.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놀아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노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단역으로 이제 그런 속에서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자꾸 앞으로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어린이들은 놀아주는 어른들이 함께하는 그런 놀이는 정말 부차적이고 어떻습니까? 이런 곁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린이랑 노는 것이 본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